더 프롬이라는 그 넷플릭스 신작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더 프롬의 그 프롬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하는 고3 졸업 파티 말을 하는 거고요. 뮤지컬 영화입니다. 감독은 라이언 머피. 이분이 배우 아닌가요? 배우로도 나오는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 10년 전에 이 라이언 머피의 바로 전작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고 감독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제작은 뭐 그 중간에 계속 했었고, 그리고 10년 만에 메가폰을 잡은 뮤지컬 영화로 돌아오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롤코쟁이군요. 롤코쟁이. 롤코? 로맨틱 코미디쟁이.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메릴 스트립 주연, 그다음에 제임스 코든 희극 배우죠. 그다음에 조 앨런 펠먼, 이거 뭐 좀 신예 배우입니다. 그다음에 니콜 키드만 나오고요. 앤드류 레널즈, 또 유명한 또 희극 배우죠. 모르겠어요. 앤드류 레널스는 그 인턴 보셨어요? 인턴? 아니, 못 봤어요. 인턴 안 봤어요? 뭐 얼굴 보시면 다시 읽을 겁니다. 그 약간 마스크 시절에 짐 캐리랑 좀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되게 라틴 계열 같기도 하고 사진에서. 아무튼간에 네.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젊은 신예 배우들 정도가 이제 출연합니다. 키건 마이클 키 정도 나오네요. 아무래도 졸업 파티니까. 네, 그렇죠. 고등학생들 위주니까. 먼저 이 메릴 스트립 뮤지컬 배우예요. 토니상을 2회나 수상한. 아, 그래요? 뮤지컬 배우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서. 지금은 한물 가서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좀 멀어졌고, 또 하는 공연마다 비평가들의 악평을 좀 받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아직 그 대스타의 자의식 같은 게 그대로 남아 있어서 좀 사람들한테 좀 비호감으로 네네. 인터뷰 같은 거 하면은 막 이렇게 좀 자뻑이 왜 이렇게 심하냐 쟤.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비호감으로 낙인 찍혀 있는 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왠지 메릴 스트립이 진짜로 그럴 것 같은데. 메릴 스트립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많이 하셔도. 많이 하셔도. 네. 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날 공연을 초연을 했는데 비평가들로부터 악평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일단 너무 비호감이기도 하고 작품도 형편없고 그래가지고 막 악평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메릴 스트립과 그 동료 배우들 제임스 코든, 니콜 키드만, 앤드류 레널스 얘네들이 머리를 싸매요.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우리 너무 비호감으로 지금 인지도가 너무 나쁘다.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냐. 우리가 그러면 좋은 일, 좀 사회에 논란이 되는 거에 사회운동 같은 거에 참여해서 좀 이미지 세탁을 해보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할까? 그러면 그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안 돼. 그건 너무 큰일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해가지고 찬 게 바로 어느 레즈비언 여고생의 졸업파티 비토 사건. 정확하게 말하면 졸업파티가 그 여학생을 비토한 거죠. 예, 우리가 참여하자. 왜냐하면 인디애나의 깡총 시골 마을에 졸업파티가 열리는데 이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인 에마가 나는 여자와 함께 이 프롬에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학부모 회의에서 이걸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얘만 못 오게 할 수 없으니까 졸업파티를 없애겠다. 안 하겠다. 네네. 라고 그렇게 학부모 회의에서 결론이 났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요. 그게 그래도 지역 뉴스에 방송도 타고 화제가 됩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화제는 아닌 거죠. 근데 얘네가 이 메릴 스트립 일행이 인스타 검색을 하다가 요걸 찍은 거예요. 요거에 우리가 가서 MR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해주자. 뭔가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인디애나의 깡촌 마을로 이 배우들이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에마와 접속하고 이 학부모 회의하는 데에만 난입하고 피켓 들고 해서 어떤 다양성을 존중해라 라면서 이렇게 같이 에마를 위해서 운동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 에마에 또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게 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반차별 운동을 한다. 그래서 결국엔 승리를 따낸다라는 뭐 그런 착한 내용 되겠습니다. 뮤지컬 영화답게 시종일관 뭐 5분마다 한 번씩 넘버들이 흘러나오는데 노래들이 다 괜찮더라고요. 이게 원래 원작이 있대요. 브로드웨이 원작이. 뭐 좀 원작은 모르지만 보통 이렇게 뮤지컬 영화 이런 거 보면은 한 곡 두 곡 정도 빼놓고는 좀 별로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대사에다가 리듬을 붙이죠. 네. 뮤지컬이나 가곡, 오페라의 특성이 서창이라고 하는, 그래서 말하듯이 노래하는 그게 뭐
하나의 그 기법이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 귀에 쏙쏙 안 들어오는 노래가 많아요. 당연히 그렇겠지 뭐. 근데 여기에는 대부분의 그 노래들이 다 귀에 쏙 들어박히고 특히 메릴 스트립 노래를 너무 잘해. 그날 메릴 스트립이 49년생이거든요. 우리 엄마보다 한 살이 많아요. 근데도 그 어떤 에너지가 너무 넘치고 춤도 잘 추고 그냥 다 짧게 끊긴 했더라고 편집을. 춤추는 동작에서. 그렇긴 하지만 노래 너무 잘하고 그 성량이며 그 음색이며 너무 완벽합니다. 완벽해. 노래도 좋고 그리고 나머지 배우들이 부르는 노래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서 그 신예 그 에마 역할을 맡은 신예 배우 조 앨런 펠먼. 네. 발음하기도 힘들어. 네네. 조 앨런 펠먼이라는 배우의 그 노래도 좋고 이 생긴 게 약간 그분 닮았어요. 블룸하우스의 공포 영화에 자주 출연하는 그 여주인공 있잖아요. 네, 저 그 무슨 인비지블맨의 그분 네, 닮았어요. 그분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분이 여고생으로 나오시는 거죠? 네, 여고생입니다. 실제로 앳돼요, 굉장히. 영화를 보면은. 화기애애하고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영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귀염귀염하고 신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요즘 그런 논란이 있잖아요. PC 묻었다. 네, 해가지고, PC충. 네. 해가지고 영화가 너무 과도하게 그 PC에 신경 쓰다 보니까 좀 영화가 산으로 가는 아니면 좀 영화가 좀 불편해지는 그렇게 된다라는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는 야 PC 묻어서 싫어? 됐고 그냥 PC 한 그릇 한 보따리 한번 먹어봐. 하고선 너무나도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 디즈니 같아요. 디즈니 만화 같이 거의 그 동화 수준의 어떤 교훈 막 이런 걸 담고 그거를 막 이렇게 떠먹여 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불편한데 PC라서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교훈을 막 너무 떠먹여 주니까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좀 단점이 있고 또 하나 이게 모든 뮤지컬 영화 이런 거의 단점인데 스토리가 단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노래로 스토리를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복잡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뜩이나 그 교훈을 떠먹여 주는데 스토리도 단선적이다 보니까 거의 그 아동용 뮤지컬 한 편 보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기분? 완성도 높은 아동용 뮤지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거 뭐 그러니까 이런 문학의 이런 흐름이 거의 이제 주류로 넘어왔잖아요. 그 영화 제작사라든가 이런 예술계 그 여기에 뭐지 존재가 아니라 이 영화 기거가 아니라 해서 뭐 하는 거죠? 종사하시는 분들. 네. 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쪽 성향이 많으시잖아요. 왼쪽 성향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결과물을 되게 못 만들어내는 흐름이 2타 3타 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시하는 일반 대중은 PC함 니코르 촌스러움이구나. 재미없음. 네, 촌스러움 이렇게 받아들일까 살짝 걱정이 되네요. 그러네. 자꾸 실패하면. 네네. 너무 이야기를 좀 단선적으로 만드는 저희가 있고 이 에마라는 소녀를 도와주면서 이 한물간 배우 메릴 스트립, 다른 배우 제임스 코든 그리고 계속 그 조연으로 평생 그 무대 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코러스를 맡아왔던 배우 니콜 키드만. 그다음에 일자리조차 잃어서 바텐더로 알바를 하고 있는 배우인 앤드류 레널스 뭐 이런 사람들이 각자 이 소녀를 도와주면서 자신들도 뭐 회복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제임스 코든 이분이 게이 남자로 나와요. 게이로. 그러면서 이 레즈비언 소녀를 도와주면서 자기도 어릴 때 게이임을 부모한테 먼저 커밍아웃 했을 때 부모가 자기를 버렸던 트라우마 요거를 치료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제임스 코든 이분이 원래 그 게이가 아니래요. 이성애자래요. 근데 이성애자가 동성애자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지금 미국에서 그 논란이 있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성애자라서 자기가 이성을 그냥 좋아하는데 동성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 자체에 대한 혐오를 표현했던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럼 이성애자가 동성 연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면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한국인 캐릭터인데 네네. 중국 사람을 데려다 썼다거나 네네. 아니면 뭐 베트남에도 한국 사람과 얼굴 비슷한 사람들 많잖아요. 네네네. 베트남 사람을 데려다 그 배역을 맡겼다 하는 게 요즘에는
또 그걸 딴지 걸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죠. 논란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화이트워싱이 또 한참 뭐 이렇게 그 고유명사가 이렇게 돌고 나서는 이제 블랙 페인팅 이런 걸 또 해가지고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인종적인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배역상으로 백인인데 원작상에서도 그렇고 근데 흑인 배우를 거기다가 껴맞추게 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성애자인데 동성애자를 맞게 한다라는 그런 단어도 나오지 않을까? 선점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 30개 정도 일단 뱉어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화이트워싱이랑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게 네. 화이트워싱이라는 거는 이 캐릭터 자체가 원래는 흑인이었는데 네네. 캐릭터를 백인 캐릭터로 바꾼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걸로 여기다 대입하려면 이성애자 캐릭터였는데 동성애자로 바꿨다거나 동성애자 캐릭터였는데 이 캐릭터를 이성애자로 바꿔서 영화에다 썼으면은 이제 그 워싱 논란이 네네.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그냥 동성애자 캐릭터가 있긴 있는데 그걸 그 캐릭터를 바꾼 건 아니고 배우를 동성애자가 아닌 이성애자를 배우를 썼다. 예를 들어서 흑인 오케이. 캐릭터가 있는데 오케이. 백인 배우를 써서 이 사람을 흑인 캐릭터를 연기를 시켰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게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죠. 이게 문제시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동양인 캐릭터 한국 캐릭터로 나오는데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태국 사람이야. 같은 동양인이라고 태국 사람은 그냥 한국 사람 캐릭터라고 썼네라고 하면은 문제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흑인인데 백인을 썼다가 흑인 캐릭터를 백인을 데려다가 얼굴에 까만 거 이렇게 칠해놓고 너 흑인 역할 해라고 했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몰입에 방해가 되잖아요. 저 사람이 백인인 걸 아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피부색도 아무리 그 분장을 까만색 칠했다고 하더라도 뭐 좀 다르겠죠. 표시가 나겠죠. 근데 이성애자인데 동성애의 역할을 맡겼다. 근데 이 사람이 동성애의 역할을 굉장히 잘했으면 동성애자 역할을 굉장히 잘했으면 논란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죠. 동성애자 역할을 정말 잘했다는 게 동성애자는 어떤 틀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죠. 만약에 그래서 저 사람이 이성애자 연기를 이렇게 진짜 잘하네라고 하진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영화에서 연기를 할 때 그냥 그 사람은 연기를 하는 건데 배역상 캐릭터상으로 보면 이성애자인데 저 사람이 이성애자 연기를 정말 잘한다 이런 표현은 아무도 안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다수 측에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것 같아 나는. 이게 저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 일단은 진중권을 기다려볼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동성애자 역할, 게이 역할을 좀 잘 수행을 못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영화 내에서도 약간 그 동성애자 게이 남성의 어떤 스테레오타입 같은 그런 행동을 좀 한다. 좀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또 그렇게 그런 걸 안 하고선 캐릭터를 표현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애매하죠. 네. 예를 들면은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에서 자레드 레토가 트랜스젠더 역을 하잖아요. 그 사람 트랜스젠더 아니잖아. 근데 트랜스젠더 역을 했잖아요. 그거는 근데 문제가 안 됐어. 난 잘해서 안 됐다고 봐. 아니면 트랜스젠더 배우가 적었나? 근데 어쨌든 근데 여기서는 이 제임스 코든이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연기력의 문제에도 좀 표현의 문제에도 좀 있지 않았나? 표현력의 문제에도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걸 떠나서 그럼 표현을 잘했다면 문제가 아닌가?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 같네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한번 봐야겠네요. 도대체 이 논란을 어떻게 연기를 해서 일으켰길래 안 돼. 연기랑은 무관하다고 쳐도 아무튼 궁금하네요. 요즘에는 이게 또 이슈군요. 핫한 거구만요. 이 논란이. 이거 핫한 건 아니고. 핫해질 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거 거의 뭐 좀 본 사람이 없어. 이 논란을 가디언지에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대미스 캐스팅이다. 보는 것이 부끄럽다 정도로 이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연기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동성애의 캐릭터라면 동성애 배우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 맞다라든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스킨헤드의 게이 캐릭터가 영화상에 있는데
야 무조건 홍석천이지. 야 다른 스케줄 다 빼라고 해. 막 몸값 존나 올라가겠네. 이런 식인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근데 여기에서 이 코든의 그 스토리 라인이 제일 그 진부하고 함량 미달. 그 부모하고 화해한다. 어릴 때 자기를 내쳤던 부모하고 화해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굉장히 함량 미달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게 더 도드라졌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영화 내에 그 각 배우들이 실제 자기 사건이나 옛날 일들을 가지고 스스로를 이렇게 디스하는 이런 유머들을 좀 하거든요. 그거 저 메릴 스트립 진짜 그런 사람일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니콜 키드만이 뭐 나는 계속해서 그 시카고의 역할을 계속해서 못 받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예전에 시카고 했잖아요. 니콜 키드만. 하여튼 뭐 그런 거라든지 아무튼 뭐 그게 있는데 그런 어떤 캐릭터 패러디 같은 게 좀 뭐라 그래? 개패. 좀 너무 좀 과장돼 있고 좀 인위적이라서 별로 이렇게 재밌지도 않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노래 춤이 굉장히 잘 좋더라고요. 군무 같은 게 군무도 잘 추지만 그 카메라 워킹이나 그 편집이 굉장히 신나게 잘 돼 있어서 노래가 나오는 그 순간만은 굉장히 재밌다. 이거 뭐 군무 보니까 이거 저거네요. 군무물? 아메리칸 발리우드 영화. 약간 그렇죠. 5분마다 한 번씩 나오고 네네. 하니까 이 여기에서 그 PTA 그 Parent Teacher Association 미국 그 되게 큰 조직이잖아요. 엄청 몰랐어요. 학부모와 네네. 선생들의 그 연합체 여기가 정치적으로도 네네네. 엄청나게 네네네. 큰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영향을 끼친대요. 좀 보수적인 편에 네네. 좀 있는데 그래서 그 이 인디애나 깡촌의 이 학교의 학부형 회장 뭐 이런 거죠. 부모가 아주머니가 이 반대를 선언하고 그래도 이 좀 열린 프롬을 좀 개최하고 싶어하는 교장에게 계속 압력을 행사하고 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데 그 예전에 그거 혹시 기사 그거 보셨어요? 그것도 인디애나야. 실제 인디애나에 한 아들 넷을 둔 학부모가 엄마가 신문에 기고를 해요. 여학생들아 레깅스 좀 입지 마라 라고 학교에 레깅스를 좀 입고 다니지 말라라는 어떤 공개 서한 같은 거를 기고한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 엄마야 지금 이 엄마가 여기서도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남자들을 생각해서 레깅스 말고 청바지를 사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그 신문에. 그래서 자기가 아들과 함께 캠퍼스를 방문했다가 깜짝 놀라운 만한 광경을 목격했대요. 짧은 상의에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레깅스를 입은 수많은 여학생들이 캠퍼스를 활보하고 있었다. 하면서 젊은 남학생들이 이런 여성을 보고 무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면서 이제 다음에 쇼핑 갈 때는 이 아들들을 둔 엄마들을 생각해서 청바지를 선택해 달라라고 이렇게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학생들이 뭐 즉각적인 반발이 일어났죠. 더 레깅스를 입고 등교하자라는 뭐 운동도 일어나고 뭐 인스타나 이런 데에 여러 가지 반발하는 인증 같은 거 많이 올라오고 뭐 그렇게 됐었거든요. 저도 사실 레깅스를 처음 봤을 때 레깅스라는 문화를 처음 접했을 때는 저것이 과연 바디 페인팅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생각을 그건 맞지. 했던 적이 있어요. 다를 바는 없지. 근데 좀 스판 페인팅 정도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무튼 뭐 저는 이제 예전에는 봤죠. 레깅스를 어디서 실내 뭐 운동하는 공간이라든지 뭐 요가장. 요가장은 뭡니까? 롤라장 이후로 요가장. 옛날에 롤라장에서도 스판 입었어. 하여튼 요가 하는데 요가체육관 이런 데서 보긴 했는데 그거를 길거리에서 봤을 때 그 처음에 혼란 이런 거 좀 있는데 진짜 과감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레깅스 당연히 뭐 입으려면 입어라 뭐 이런 주의잖아요. 네, 그래야죠.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등산을 좀 다니다 보면 산마다 가면 다 절이 있잖아요. 그럼 저를 항상 들려서 이제 구경하고 향 냄새도 좀 맡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여름에는 하여튼 뭐 레깅스나 핫팬츠 같은 걸 입고 그 사원을 활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런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데에서
이거 조심스러운데요. 이거 잠깐만 검색해. 진중권은 뭐라고 했나 검색해 볼게요. 아 이거 좀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까 그렇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가 그 국가는 아니지만 굳이 이슬람 국가 가가지고 우리가 알라를 모함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 문화권 어떤 그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튼 신성한 걸 아니 말고 뭐라고 그래? 그 교회 절 같은 데를. 저희가 사원, 네 사원인데 사찰. 분위기 아무튼 그런 거 굳이 나 오늘 절 레깅스 입고 갈 거야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 하다 보니 코스가 그렇게 됐겠지. 그렇죠. 아 아무튼 그래도 사용하지 좀 못했다. 조심스러워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절이나 어떤 종교 시설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은 네. 속세의 욕망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끊어내기 위해서 수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수련했는데 내가 와서 이거 짧은 치마 입고 아니면 레깅스 입고 앞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수행에 뭐 흐트러지면은 이건 뭐 잘못이지. 이게 틀렸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네. 그 단식 네네.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 옆에 가서 피자 깔 필요는 있냐?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요. 폭식투쟁이 생각나네요. 그런 정도라서 그런 곳에서는 좀 조심을 해주는 게 맞다. 종교 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학교에서야 뭐 문제 있습니까? 이게 거울을 볼 때 보수 카테고리 안에서 좀 관대한 거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그래서 조심스러워져 점점. 학교 입을 수 있지. 하지만 절은 좀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입으세요. 아무 데서. 아무 데서 있습니까? 하여튼 저는 이거.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입으세요. 근데 저희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 있으면 따끔하게 알려주시면 되죠. 입으세요. 그런 거 보면 또 이런 것도 존재해요. 뭐냐면 다리에 저렇게 털이 많으면 반바지를 입지 말아야지라는. 그러니까 혐오감을 준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근데 털 때문에 혐오감을 왜 느끼죠? 모르겠어요. 근데 느낄 수도 있으니까. 제모해야 된다. 야 제모해야지. 요즘에 제모 이 칼도 나오고 남자 다리 털에 대해서 남자한테도 요즘 이제 그런 정도가 왔습니까? 왔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일부 좀 패셔니스타 아니면은 그래도 조금 그 어떤 그루밍에 관심이 갖고 계신 분들은 반바지 입기가 되게 곤란스러워서 자기 다리 털이 많으신 분이 반바지 입기가 되게 곤란스러워서 제모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긴 맞다. 나도 주변에서 좀 본 것 같아요. 다리털 제모용 칼도 쓰시고 하잖아요. 다리털 너무 많이 마서 반바지 좀 잘 안 입는다 하는 사람들은 본 거는 같긴 하네요. 남자 중에. 그러니까 반바지 입었는데 남들이 못 알아보니까. 근데 나는 다리 없는 털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 내 다리에 다리 털이 많은 거를 뭐 굳이 난 드러내고 싶지 않다 해서 안 입는 거는 뭐 할 필요는 없지만 남이 야 저렇게 다리 많은 털은 내놓고 다니면 안 되지. 돈 벌랩니까? 다리 많은 털은 내놓고 다니면 안 되지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뭐 좀 찐따죠. 그거는 뭐 찐따 아닙니까? 네네. 찐따 저거라는데.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어요. 찐따는 일본의 구순열. 여기 뭐라고 하죠? 구순열을 나쁜 표현으로 언청이를 일본식 발음으로 해서 찐따라고 하는 그래요? 그러니까 다물고 닥치고 살아야지. 이거 뭐 방송을 어떻게. 찐따 우리말 아닙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물론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순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다룬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노래 가사 되게 웃겨요. 와서 이 배우들이 이 인디애나 깡촌에 와가지고 막 학생들 앞에 두고 아니면 학부모들 앞에 두고 설득을 하다가 갑자기 노래로 이제 바뀔 거 아닙니까? 네네네. 노래 가사가 다양성을 받아들여 관대하게 뭐 마음을 가져 안 그러면 시골 깡촌의 무지랭이가 돼 하면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무 직설적이라서 좀 재밌더라고요. 그렇구만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시간 있으신 분은 한번 보셔라. 요거 뭔가 얘기하신 요소 중에서 뭔가 재밌는 것 채굴해야 될 재밌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2시간 10분입니다. 네, 조금 아쉽네요. 명랑해요. 명랑하고 니콜 키드만 진짜 왜 안 늙어? 니콜 키드만 왜 안 늙습니까? 미쳤나 봐. 그래요? 네, 여기서는 엄청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저는 본 거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뭐 또 본 거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까? 안 바쁜 듯 바빠가지고. 안 바쁜데 바쁜 게 뭡니까? 그냥 앉아 있는 시원하게 바쁜. 그냥 앉아 있는 거지. 바쁘긴 한데 손이 붙진 않는 거 이래? 연말이잖아요.
그럼 저기 분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분노 네. 기억나세요? 네네 얼핏 나요. 잠깐만. 시간 짧으니까 오케이. 짧게. 우리 저거 올해 영화 순위하기로 하지 그거 않았어요? 할까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다 보니 올해의 영화 순위가 뒤죽박죽입니다.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둘이 교집합을 만들어가지고 음. 올해 영화 추리면 되겠는데. 자 분노를 하시든가. 아니야 저는 저는 4점 분노에 4점 주긴 했는데 올해 영화는 아닙니다. 그래. 분노 재밌더라고. 왜냐면 네.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일단 나오니까 봤어요. 네, 맞아요. 그 모테키의 네. 모리야마 미라이라는 배우 네, 네. 남자 배우입니다. 이 배우가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배우고 네. 거기에다가 히로세 스즈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 저기 바닷마을 다이어리의 네네. 막내. 네네. 그다음에 미야자키 아오이. 네. 하여튼 그 감독이 그 이상일 씨 그 조총련겠죠? 네네네네. 네. 이분이 감독하셨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영화가 괜찮더라고. 이 세 팀의 그 스토리가 마치 서로 연결되는 듯 연결되지 않는 듯하면서 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 어떤 구성 방식도 괜찮았고 그 여기에서 보여지는 어떤 인간성의 그 얇은 표피를 걷어내면 그 안에 뭐가 나오는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볼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점은 줬는데 올해 영화는 아닙니다. 네, 이거 언제 영화죠? 이거 2016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나온 것 중에 봤는데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오케이, 아무튼 네, 계속하세요. 저는 올해는 영화를 많이 못 봤잖아요 우리가. 네, 이거 네, 못 봤죠. 저것 때문에. 극장에도 잘 못 찾아가고. 소리도 없이 해야 됩니까? 소리도 없이 올해 영화? 나 올해 영화. 네네. 저 하나 생각나는 거. 응. 올해 영화 삼진그룹 영화 도입반. 올해 영화요 그게? 네, 올해 영화. 괜찮지 않아요? 재밌어요? 네. 난 안 봤어 몰라요. 안 봤는데 별로야. 평가가 안 좋더라고. 그래요? 시간도 없는데 평가 좋은 것만 골라봐도. 저는 괜찮아요. 올해 영화 그래요? 뭐 어떤 점에서 간단하게 어떤 점에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80년대 직장에 다니는 여자들의 여성분들의 삶의 고단함을 다루는데 이게 너무 페미닌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지 않게 적당한 재미와 함께 잘 버무렸어요. PC 살짝만 묻혔어? 티 안 나게 묻혔어? 그냥 어딘가 PC가 있는 것 같은 냄새는 나는데 어딘지 눈에 잘 안 띄어. 이런 거에다가 그리고 나름 어떤 스릴러적인 요소와 반전 그리고 거대 기업의 욕망 뭐 그런 정도? 근데 일단 괜찮아요. 이거 볼만해요. 그럼 그게 테넷보다 낫습니까? 테넷보다 낫죠. 전 테넷은 그래요? 이제 올해 영화로 넣기에는 자 봅시다. 그 환상의 바로나 있죠. 환상의 마로나. 네. 그리고 1917 올해 영화. 그 다음에 루스에게 생긴 일 요거 올해 영화인가요? 그 제작 연도가? 2018년인가 그렇잖아요. 이게 개봉 시점에 따라서 올해 영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렇죠. 올해 개봉한 걸로 가야지. 그렇소. 일단 그거 아닌 건 확실해요. 올해 그죠? 아닌 건. 올해 개봉한 거. 2017년 제작인데 개봉이 모르겠다 그러면 아닌 걸로 가죠. 아닌 걸로 갑시다. 오케이. 그건. 아닌 걸로 가고. 환상의 마로나 1917 그다음에 아웃포스트. 아웃포스트? 아웃포스트 네. 뭐죠? 아웃포스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쟁 영화. 그래요? 아웃포스트 네네. 못 봤는데. 아웃포스트 이거 저 클린트 이스트우드 아드님 나오는 영화요. 그래요? 네, 이것도 그 극영화에다가 어떤 다큐 요소 같은 거를 큰 스푼으로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 영화 같은 거는 어떤 스케일이라던가 규모 스케일 규모지 스케일 시엠병 아무튼 어떤 박진감 때려 부시는 거 폭발씬 이런 걸 보여주려면 어쩔 수 없이 전지적 그 작가 시점이 되거나 제3자의 시점이 되거나 혹은 몰래 잠입하고 할 때 그걸 모르고 있는 주인공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착한 편한테 슬슬 목을 조여오는 악당의 시점으로 넘어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조금 덜어내고 그 영화에서는 아군 그러니까 미군이죠. 미군에 있는 그 개개 소소 장병들 그 장병들의 시점에서 그 옥죄오는 그 어떤 물량 그런 거 같은 게 되게 긴장감 있어요. 뭐 저기 연출이나 편집이 좋다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돼요? 네, 그것도 좋고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되게 사병의 시각? 전쟁을 뭐 어디서 누가 나한테 지금 총격을 가하고 있는지도 구분이 안 되는 사병의 시각? 네, 현장감이 좋다. 네, 괜찮아요. 네. 좋네요. 네, 현장감이 좋다. 그러면은 볼만해요. 그러면 그걸 그 중에 하나만 꼽아보세요. 하나만. 최고. 어. 이거 힘든데. 그럼
최고라면은 환상의 마로나도 환상의 괜찮은데. 환상의 마로나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진이 좀 남아 있거든요. 아. 당시에는 진짜 심장을 부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또 프랑스 하나 꼽아줘요. 그럼 영화하면 프랑스지 뭐 미국 영화가 영화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뭐 그거는 돈벌이지. 네, 그럼. 영화로 예술을 해야지. 데이트하다가 할 거 없을 때 보는 게 미국 영화지. 죄송합니다. 저는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세븐 꼽겠습니다. 그거 까먹고 있었네요. 트라이얼 오브 네. 더 시카고 세븐을 1위로 꼽고 싶어요. 올해 본 영화 중에 3위 가겠습니다 저는. 요거 3위. 네. 그럼 2위는 뭡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3만 악에서 구하소서 진짜? 네네. 아니겠지. 네네. 그냥 지금 생각나는 게 그거겠지. 아니에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제가 되게 아니 아까 재밌게 봤어요. 말한 것만 해도 몇 개인데 환상의 뭐 그래요? 편집해서 몇 개인가 봐요. 환상의 마루나 꼽았고 오케이. 환상의 마로나. 그다음에 1917. 1917 꼽았고 1917이 2위 2위고 어. 네. 트라이얼 7? 그다음 네. 테일스 그러면 이제 저기 악마는 4위네. 아니요. 그거보다 괜찮은 게 있어요. 더 플랫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침대 내려오는 거 스페인 영화에 밥상 내려오는 거. 예. 그게 그럼 2위 3위입니까? 4위죠. 3위는 트라이얼. 3위까지만 하세요. 그래요? 트라이얼. 트라이얼. 그럼 그럴게요. 1위 마로나, 네. 2위 1917, 네. 3위 트라이얼. 네. 오브 더 시카고 세븐. 이렇게 끊죠. 저는 트라이얼 1위 네. 가고요. 2위 환상의 마로나 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위가 본인이 꼽고 있는 진짜 1위인데 내심 꼽고 있는 1위를 아니 이게 3위 수준에 있는 게 조금 후보가 몇 개가 돼요. 뭐 주디도 있었고 기기계 성형수? 그거는 안 봤어요. 그다음에 강철비 2도 있고 강철도 그다음에 좀 아쉬워요. 좀 아쉬워요. 네. 네. 그다음에 올해는 제가 좀 쿠줄구라네. 1917도 있고 네네. 작은 아씨들도 있고 장하실 때 있죠. 남산의 부장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1, 2, 3위가 다 미국 걸로 차는데? 그래서 저는 3위는 1917이냐 찬실이는 목도만치도 있는데 찬실이 목도만치 호평이 세이던데. 1917 가겠습니다. 3위. 그래요? 이거 너무 똑같네. 그리고 야구소녀도 제가 좀 꼽고 싶거든요. 야구소녀. 야구소녀도 호평이 세요. 저 못 봤어요. 야구소녀. 저 3위 그럼 야구소녀 갈게요. 야구소녀는 3위 받아 마땅한 그런 평이 돌더라고요. 야구소녀. 그래서 저는 1위는 시카고 트라이얼.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세븐, 네. 2위는 환상의 마로나, 3위는 야구소녀. 이렇게 가겠습니다. 환상의 마로나 1위 가고요. 조조 래빗 조조래빗. 이거 영화 진짜 괜찮았어. 조조 래빗 3위 가고요. 순서대로 거만 헷갈려. 환상의 마로나 1위 가고요. 네. 더 플랫폼 2위 가고 조조 래빗 3위 가고요. 그래요? 네. 다 작은 영화 위주로 꼽았네요. 나 1917 꼽아서 좀 그런데. 그러면. 의식 있으니까. 트라이얼 세븐도 꼽았고. 의식 있으니까. 난 큰 영화 위주로. 네네. 그러면 제가 꼽은 거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세븐, 그다음에 1917, 그다음에 환상의 마로나 그 세 가지고요. 네네. 우리 안 겹치는 게 그럼 뭐지? 그러면 총 5개 영화가 나온 겁니다. 딱 됐네요. 그러면 나눠 가집시다. 누가 3위 할 건지 누가 4위 할 건지. 여러분 투표 받지 뭐. 그래. 아무도 투표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한 사람만 댓글 달면 그 순위가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더 플랫폼에서 한다면 환상의 마루나 하나 뭐였죠? 조조 래빗. 네. 네. 조조 래빗은 그 스칼렛 요한슨 주연의 2차 대전 네. 시기에 유대인을 보호하려는 독일 엄마와 네. 그 독일 엄마의 유대인을 무서워하는 아기의 이야기. 그 감동적인 얘기죠. 네. 그 얘기고 더 플랫폼은 이게 너무 작은 영화라 우리가 아는 배우는 안 나오지만 네. 간략한 소재랑 줄거리 다시 한번 기억 안 나시면 더 플랫폼이 그러니까 설국열차가 세로로 서 있는 그런 어떤 맞아. 수직 감옥에서 맨 위에서부터 진수성찬이 상이 내려옵니다. 각 층마다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그러면 첫 번째 층에서 있는 사람이 먹다가 남긴 걸 두 번째 층으로 내려가면서 먹고 세 번째 층으로 쭉쭉쭉 내려가면서 언제가 끝인지 모르는 끝간데 없는 구멍으로 계속 밥상이 내려가면서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은 이런 계층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는지 혁파하는 것이 맞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풀어낸 영화입니다. 음식이 낙수하는 그렇습니다. 낙수 효과죠. 그렇습니다. 그런 영화. 그래서 아이디어 굉장히 좋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통찰 네. 이런 게 돋보인다. 뭐 네. 이렇게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네. 야구 소녀는 제가 좋아하는 이주영 배우가 나오는 네네. 여고생 야구 선수로 실제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서 네.
아니 뭐 거의 캐릭터만 차용해 왔지 내용은 많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여고생 야구 선수가 프로 야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프로 구단 중에서는 여자라는 이유로 여자가 무슨 프로팀에 와서 남자들 사이에서 야구를 하겠어 해서 그 테스트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야구 소녀의 이야기 감동스럽게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자가 왜 못해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울부짖지 않는 좀 세련된 뭐 그런 영화입니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같은 그런 영화네요. 아 그런 느낌입니까? 그래서 이거 볼만하고 우리나라 그 저예산 영화인데 굉장히 볼만합니다. 그리고 1917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이거. 1차 대전 때죠. 네. 1차 대전 때 네. 마라톤 평원을 지나서 우리 부대의 승리 소식을 전하기 위해 뛰었던 한 병사의 이야기. 원테이크로 촬영된 게 네. 인상적이었던. 거의 버드맨급이에요. 네. 실제로는 원테이크가 아니라고 하죠. 네. 그래서 괜찮았던 그런 영화. 그다음에 환상의 마루라는 프랑스 애니메이션으로 그 여러 번 주인이 바뀌는 또돌이 강아지의 이 개의 일생에 대해서 아주 좀 환상적인 터치로 그려낸 말 그대로 환상의 마루. 네. 그런 영화를 할 수 있죠.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네. 슬프고. 감동적이고 네. 본인이 조금이라도 그 어떤 미술과 관련된 비주얼과 관련된 데서 일하시면 이거는 무조건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둘이 세 개씩 하는데 네. 공통된 게 요거 하나니까 이게 사실상 1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수 있어요. 2020년 네. 아말감의 영화 환상의 마루나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저 트로피를 전달해 드릴 거니까 감독님은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에. 네, 2주 공연이 하셔야 되죠? 오시기만 하면 뭐 2주 네. 격리하는 동안 기다릴 수 있지. 그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이 중에 못 보신 거 있으면 한번 보시고 어떤 게 더 제일 난지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어요. 요 올해의 가장 충격이라면 영화계의 충격이라면 아말감 순위에서 아예 동떨어서 존재하는 테넷이죠. 테넷이 테넷? 사실 이게 2020년 최고의 기대작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떤 덩치로 보나 네. 어떤 그 만듦새 자체로 봤을 때는 네네. 신기원을 일으켰다라고 네. 봐도 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왜 이렇게 반응이 좀 덜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나?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눈높이에 맞춰서 관객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유치원 선생님이 유아들과 잘 얘기할 때는 둘이서 같은 레벨을 맞추는데 낮은 쪽의 레벨을 맞춘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1000만을 동원할 때 1000만의 레벨 눈높이에 맞춰서 살짝 반발자국만 더 나간 서태지 같이 살짝 반발자국만 더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눈높이를 낮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자신의 네임밸류 때문에. 그리고 이 테넷 하는 게 생각나는데 예전에 제가 이 테넷을 다룰 때 물어봤어요. 도토상님한테. 그 영화 말미에 네네. 그 헬리콥터를 타고 이쪽 그 자기를 계속 도와주던 로버트 패틴슨이 헤어지는 장면에서 네네. 모든 작전을 다 마친 다음에 알았냐 몰랐냐? 네, 그때 주인공이 로버트 패틴슨에게 어떤 이렇게 굉장히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슬픈 감정을 내보이면서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쟤 왜 우냐 했을 때 도토상님이 이제 쟤 이제 죽을 걸 아니까 우는 거 아니겠냐. 근데 아니 죽은 거는 근데 이미 과거고 네. 없지 않냐 네네. 막 했었는데 나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이제 이해했어요. 네. 왜 울었는지. 패틴슨, 그러니까 죽을 거 알고 우는 게 맞아요. 네. 패틴슨 이제 귀지에 가서 인버전을 해가지고 시간을 거꾸로 와서 다시 그 전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문을 따주러. 그 살아서 돌아온 그 패틴슨이 기환한 다음에 인버전에서 다시 와서 인버전하면 시간이 거꾸로 오니까 다시 와서 그 가서 문을 따줘야 돼. 그 문을 따주고 죽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걔의 역사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때 했던 것 같기도 못 알아들었던 것 했던 것 같은데 같기도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막 종이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니까요.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더라고. 두 번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 그 이후에도 계속 봤어요. 저도 다시는 보고 싶더라고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줄 알고. 다시 한 번은 보고 싶고. 그럼 왜 안 봐? 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무시하고 저쪽으로 치워들 영화는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게 저기가 일부러 논란은 넷플릭스 아닌데 이번에 넷플릭스 메멘토 올라왔던데. 인터스텔라도 올라와 있고. 왜 안 올려? 아직 덜 뽑았나 봐요. 코로나 끝나면은 극장에서 한번 재개봉하려고 그러나? 네, 흑백 버전으로 재개봉 한번 하고. 그리고 역 버전으로 재개봉 한번 네, 하고. 그래. 그래서 옛날에 메멘토도 이 거꾸로 편집돼 가지고 이렇게 잘라 가지고 단락을 이렇게 붙여 나가잖아요. 근데 그거가 제대로 연결된 버전도 한번 개봉했어요. 그래요? 네.
아니면 DVD에 뒤에 있었거나 아, 아마 부르고 그래요? 있었거나 그랬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테넷이 진짜 의외네요. 네. 네, 진짜 의외입니다. 아 근데 재밌게는 봤던 것 같아. 이해를 못해서 내가 완벽하게 이 영화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점수가 좀 낮은 감이 있지 않나. 자책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영화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논란은 위대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그렇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굳이 추가로 좀 변론을 하자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다만 그래서 저 왜 이렇게 정이 가죠? 그때 그거 잠깐 제가 소개할 때 그때는 도토장님이 안 본 상태였기 때문에 별다른 코멘트 안 했었는데 네. 뭐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시던가요? 내가 타석에 딱 들어서 나는 여기로 들어오는 공만 칠 거야 하고서 딱 그거 딱 치고 깔끔하게 빠지는 것 같아요. 되게 그 오락용으로서 할 것만 딱 하고? 자기가 할 것만 딱 하고 근데 그 하는 것들 내가 하기로 한 것들에서 홈런을 날려버려요. 액션이라든가 그런 포지션에서는 액션은 좋더라고요. 네. 액션 좋고 이정재가 네. 또 상당히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 미친놈 같은 눈빛, 네. 그 창살 너머로 도망가는 거를 창살 바깥에서 막 바라보는 그 눈빛 같은. 그렇긴 한데 스토리는 뭐 요즘 누가 스토리 봐요 영화. 아니 무슨 이정재 뭐 특수부대 전직 텍사스 레인저스입니까? 정식 텍사스 레인저스는 야구단이구나. 잠깐만요. 레인저스입니까? 레인저스 출신입니까? 아니면 뭐 그린벨의 출신입니까? 블랙워터 뭐 참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씨 무슨 총알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네네. 한 발도 안 맞고. 에이. 그 아키라 봤잖아요. 총알 막 슝슝슝 불절돼서 나가는 거. 아무튼 그래서 악을 구하소서. 그리고 저 황정민이 별로 눈에 안 띄더라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 딸하고의 그 재회에서 좀 너무 심파야. 그 여관방에서 끌어안고 울 때, 너무 그냥 그 장면에서 정남이가 확 떨어져가지고. 그런 건 거의 보너스 트랙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영화에서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옆에 곁가지로. 그런가요? 예, 그렇죠. 돈벌레 다리 하나처럼. 네, 그렇습니다. 네. 돈벌레 원래 이름이 뭐죠? 분명히 그리마. 지난번에 한번 들었는데. 네, 그리마가 있으면 바퀴벌레가 없다는. 네. 여러분 집에 돈벌레 한 마리씩 키우십시오. 그리마를 검색했더니 그리마 퇴치가 영광 검색으로 제일 먼저 뜨네요. 이씨. 익충인데. 네네. 그래서 저희 올해 마지막 녹음은 이렇게 마치고요. 네. 한동안 한 몇 주간은 좀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진짜요? 그러죠 뭐. 이럴 때는 안 바빠? 1월달에 딱히. 그럼요. 본인이 어디 쉬어서 어디 갔다 오시게? 아니 갈 데도 없지. 아. 그러면 안 쉬고 바로 오겠습니다. 그거는 뭐 다음 방송에서 밝혀지겠네. 쉬다 왔는지 알겠습니다. 안 그래서 쉬다 왔는지. 저희가 쉬었다 올지 그냥 올지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이 작가였습니다. 네, 도토상이었습니다. Exactement comme elles sont. Celui-ci en ferait certainement partie. It's just small